자, 오늘 수업 내용은 맨 처음 교과서 343페이지에 있는 이비젠플 5.02번을 풀어봤습니다. 요거의 내용은 이런 캔틸레버보에 분포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분포하중은 W가 작용하고 있을 때 각 지점에서의 전단력 V와 고핑 모멘트 M이 과연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요거 해석할 때 맨 처음에 전단력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전단력은 이미 지점 1번면 요 길이가 x라고 놓으면 선도를 그릴 때 이쪽 맨 왼쪽을 0으로 잡고 쭉 x가 L까지, 요 캔틸레버보의 길이가 L이니까 L까지 갈 때의 선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 요 1번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요 1번 면이죠. 길이는 x, 하중 분포는 위에서 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은 자유단 면이니까 어떤 힘이 없고 이쪽에 어떤 전단력이 생기겠죠. 왜? 정육학적 해석을 볼 때 시그마 FY는 제로니까 지금 여기 W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 분포하중 W 그리고 W가 뉴턴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길이를 곱해줘야 되죠. 분포하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길이 X 지금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단력 V는 위 방향으로 이게 정육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분포 하중이 밑으로 내리려고 하면 전단력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력 V는 0. 결국 전단력 V는 WX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X 위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만약에 2번 면 이럴 경우는 X가 여기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발생하는 전단력은 커지게 되겠죠. 책에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데 그게 왜 붙게 됐냐? 여기 위까지는 정육학적인 해석을 하는 스태티컬 어널리시스입니다. 정육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분포하중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전단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요소를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WX라는 하중에 대해서 정육학적 평형식 시그마 FY는 제로라는 평형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V가 위방향, 반대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 전단력 선도를 그릴 때 전단력에 대한 부호 규약이 있는데 바로 전단력 V의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선도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전단력이 작용한 요 면을 기준으로 작은 요소를 하나 떼어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떼어서 거기다 붙여봐요. 그럼 지금 전단력이
위로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면 요 요소는 변형이 이렇게 되겠죠. 벽에 붙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이 위에 가는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전단력을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을 벽에다 붙였을 때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게 되고 이 전단력은 플러스다. 비록 아래를 향하고 있지만 오른쪽 면이 내려가게 작용을 하고 있으면 전단력이 작용을 하고 있으면 요 전단력 값은 플러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어떤 전단력이 작용해서 요소를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전단력을 플러스 전단력, 또 이렇게 변형시키려고 전단력이 작용하는 것을 마이너스 전단력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이 경우에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요소는 지금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죠? 여기를 가려놓고서 보면은 이 직사각형 요소를 이런 식으로 전단력을 작용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전단력이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단력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 a는 ax, 여기서 a는 바로 마이너스 w 값하고 비슷합니다. 기울기는 즉 마이너스 w처럼 기울기로 하되 x라는 함수에 1차 함수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L, 이 X축, 여기가 플러스 V, 마이너스 V라고 하면 X가 0일 때는 0, 그러면서 마이너스 W 기울기만큼 쭉 선형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여기서의 전단력은 V에다가 L을 여기 책에 보면 이 길이가 L이라고 나오는데 L을 넣어주면 되니까 WL, 즉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WL이라고 됩니다. 그럼 중간값은 중간에 있는 전단력의 크기 값은 바로 여기 값이 되는데 여기는 바로 여기다가 V에다가 2분의 L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WL, 즉 여기 값은 마이너스 2분의 WL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단력을 구하는 과정이었고요. 전단력을 구해서 어디다 쓰냐면 이 보에 단면적이 있다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단면적이 있다면 단면적과 이 전단력을 나눠서 바로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만약에 일정한 단면적을 가진 캔틸레버 빔이라면 전단 응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수록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단력에 의해서 이 재료가, 이 캔틸레버가 끊어지게 된다면 바로 전단력이 가장 세게 작용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단력의 선도 분포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한번 굽힌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그려보게 되면 여기서 똑같이 한번 임의면 1을 나눠 봅시다. 그러면 자유물체도 여기 잘랐을 때 자유물체도 면이 있고요. 분포하중이 여기 작용하고 있으면 얘의 길이는 x. 이쪽 면에서 여기를 지지점으로 봤을 때 이 분포하중 w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C점이라고 놓으면 C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죠. 이 돌리려는 크기는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분포하중은 일정하게 퍼지고 있는 요 분포하중은 요 분포하중의 가운데 위치의 가운데에 전체 힘이 작용하는데 바로 W에다가 길이 곱하기 길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요 크기고 길이는 X의 정중간이니까 2분의 X가 됩니다. 그리고 C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멘트가 이 경우는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와 같이 똑같이 정력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그마 모멘트 C가 0, C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멘트가 제로가 된다 라고 보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힘의 크기 WX 그리고 모멘트 팔의 길이 2분의 X. 네. 그런데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그럼 플러스 값. 그리고 모멘트 반력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마이너스 M은 0. 이렇게 되면 모멘트 값은 바로 2분의 W X 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정력학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로 이제 넘어와서 이 모멘트는 자 어떻게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작용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퓨어 밴딩에서 보게 되면은 모멘트가 작용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플러스 모멘트, 굽힌 모멘트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게 작용하는 것을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했죠. 이 경우 어떻습니까?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얘 또한 아까 얘와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잘라다가 벽에 붙여보세요. 벽에 붙였을 때 퓨어 밴딩에서와 마찬가지로 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혹은 얘가 이런 식으로 빈다. 그럼 플러스
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굽힌 모멘트 선도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쳐줍니다. 우리 책에는 뭐 조금 다른 방법은 나왔는데 설명은 지금 다르게 느껴지더라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혹은 지금은 직관적으로 얘가 이렇게 돌릴 때 얘가 반대 방향으로 발력 모멘트가 생겨서 일로 준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WX라는 데서 발력 모멘트가 지금 분포 하중에 의해서는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발력 모멘트가 우리가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모멘트를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놓게 되면 WX 그 다음에 2분의 X 플러스 M은 0 M은 마이너스 2분의 WX 제곱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할 수도 있고 방금처럼 변형의 모양을 따라서 부호를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모멘트 선도가 y는 뭐 a, x의 제곱 2차 함수꼴로 나왔네요. 이 값이 바로 EW에 해당하는 값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선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굽힌 모멘트 선도는 플러스 m 마이너스 m이고 x가 증가할수록 모멘트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2차 함수의 곡선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길이가 L일 때는 바로 여기에 L을 대입해 주면 되죠. 그때는 마이너스 2분의 W L 제곱의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바로 이 지점에서의 밴딩 모멘트의 값입니다. 이 밴딩 모멘트를 구하면 똑같이 우리가 퓨어 밴딩에 했던 것처럼 I분의 MY를 통해서 이쪽 부분에 발생하는 수직 응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발생하냐? 그 크기는 바로 여기다가 0.5L 그러니까 2분의 L을 대입해주면 바로 2분의 W 4분의 L 제곱에서 마이너스 8분의 WL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WL 제곱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부분에 발생하는 굽힌 모멘트를 이렇게 선도를 구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질 것이 (300) 351페이지의 섹션 5.3번입니다. Relations among load, shear, and bending moment. 자, 서로 로드와 전단력과 그리고 밴딩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재 위에 분포 하중이
지멋대로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중간에 임의점 C와 C'을 추출해냅니다. 그럴 때 이 길이는 미소 길이 델타 X만큼. 자, 델타 X만큼 추출해내면 좀 크게 그려서 이 길이는 델타 X. 그리고 작용하는 분포 하중은 미분적인 개념에서 아주 극소량이니까 요거를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 풀어보았던 이기젠플 5.02번하고 비슷한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했던 전단력 V, 여기에서 요거와 평행하게 발생하는 전단력 V가 있지만 또 분포 하중 때문에 어떤 미소량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델타 V. 이렇게 되면 한번 정육학적인 평형식으로 한번 봅시다. 시그마 FY는 제로. 이렇게 되면 자, V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V.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V 플러스 V 델타. 그리고 여기에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죠. 그게 밑에 방향으로. W 그리고 델타 X는 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얘 없어지니까 결국 남는 건 마이너스 델타 V는 W X. 여기 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얘 없어지고 얘를 다시 일로 넘기면 델타 X분의 델타 V는 바로 마이너스 W. 요거를 델타 X를 0에 가까이 취하면 바로 미분적인 개념인 dx분의 dv는 마이너스 w라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책의 식 5.5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선 선도를 통해서 보면 분포 하중이 앞서 풀어봤던 문제에선 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이게 분포 하중 전단력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죠. 이 뜻이 무엇이냐? 요거를 한번 화살표를 쥐고 생각해보면 분포 하중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 요 전단력 선도의 그래프의 요 기울기는 바로 요 값이 됩니다. 즉 이쪽에서의 기울기는 요 값, 요쪽에서의 기울기는 요 값, 요 값.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는 바로 분포 하중의 값이 됩니다. 여기서는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바로 분포 하중 W가 일정한 값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이걸 적분적으로 한번 바꿔보면 얘를 다시 이렇게 넘겨서 dv는 마이너스 w dx 여기서 양변에 적분을 취해주면 그래서 얘를 책에서는 d라고 놨는데 d라고 놓고 C에서 D까지 해주면 바로 VD 마이너스 VC는 마이너스 W
델타 x라고 놓는데 이 x가 바로 C에서 D까지니까 C에서 D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의 전단력 변화의 차이 델타 V는 바로 분포하중과 그리고 그 길이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를 선두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사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요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여기까지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요 값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넓이를 지속된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적분으로 표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바로 기울기 값을 얘기하므로 dx, 바로 미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단력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면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자, 이쪽에서도 어떤 지지점 때문에 발생하는 모멘트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이런 다른 외부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추가적인 모멘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육학적인 해석으로 시그마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D라고 놓을까요? MD는 모멘트 D는 제로다 라고 보면은 우선 모멘트 평형식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시계 방향을 도니까 마이너스 M 그리고 얘 반시계 방향 플러스 방향을 도니까 플러스 M 플러스 델타 M 그리고 어떤 게 있나요? 전단력이 시계 방향을 돌리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V 거리는 델타 X 또 뭐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모멘트 팔 길이가 R이 0이니까 얘는 모멘트로서 작용을 하지 않고 분포하중 같은 경우는 얘를 단위림 하나로 나타내서 이 크기가 W 델타 X고 이게 힘의 크기고 길이는 여기의 길이는 바로 2분의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방향은 플러스 방향, 반시계 방향이니까 2분의 W 델타 X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없어지고 얘는 없어지고 그리고 델타 X를 0으로 아주 작게 가져가면 이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양에서 작은 양을 곱해준 거고 작은 양의 매우 미소량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0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라고는 델타 M과 마이너스 V 델타 X는 0 그러니까 델타 모멘트는 바로 V 델타 X 얘를 밑으로 넘겨서 델타 X는 델타 M이고 요게 바로 마이너스 V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왜 책에는 얘가 이게 플러스구나. 네, 이렇게 나타내네요. 그러면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가주면 미분적인 개념에서 dx분의 dm은 v가 됩니다. 얘는 또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냐? 여기에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우리가 일기장표 5.02번에서 모멘트 선도를 그릴 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2차 함수대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바로 요거는 이런 x에 대한 모멘트 함수를 미분하였다면 dx분의 d 하면 바로 그 값이 v가 나온다. 그게 무엇이냐? 요게 나타내는 이 특정점의 기울기, 이 기울기 값은 바로 요거에 상응하는 요 지점의 함수값. 함수값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은 기울기가 가파르고, 그래서 보게 되면 요 함수값이 높죠. 요게 무엇을 뜻하냐? 요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 값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점점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파라지고,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있는 함수값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 결과값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기울기 값들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dx분의 d, 바로 미분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시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dm은 v dx인데, 여기서 양변을 인테그랄을 해주면 그것도 어디서부터 c부터 d까지 하게 되면 얘는 결국은 md mc는 c에서 d까지의 모멘트 변화량, 모멘트 차이는 바로 전단력과 바로 무엇이냐? 전단력과 그리고 델타 x, 여기는 바로 C에서 D까지의 거리. 즉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바로 각 선도들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지만,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이쪽 삼각형의 면적, 여기까지 면적은 바로 요 함수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여기까지 면적은, 이 삼각형의 면적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지점의 함수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여기로 넘어갈 때 바로 적분의 개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